간호사님들 사이에서 태움은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반복되는 폭언과 모욕,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간호사 태움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지 그런 입증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즉 피해자, 유족 측에 있습니다. 특히 태움처럼 정신적 스트레스와 괴롭힘에서 출발하는 업무상 질병과 자살 사건은 단순 사고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사고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증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나 태움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괴롭힘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됐는지, 그 정신질환이 극단적 선택이나 휴직, 치료 이런 것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첫 번째 축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데요. 실무에서 활용되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이나 모욕을 녹음하는 거,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 한해서 스마트폰 녹음 앱으로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 발언을 기록할 수 있겠죠. 문자나 메시지 캡처도 같습니다. 카카오톡, 병원 내 메신저, 인수인계방 등등에서 교육 명목의 어떤 인격 모독이나 따돌림 발언을 캡처해 두는 것. 자, 근무표나 스케줄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간호사에게 야간, 중환자실 근무가 과도하게 편중된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술서, 진술 확인서도 있습니다. 동료 간호사나 조무사가 목격한 괴롭힘 장면이나 과중한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법리상 세 가지 요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근무 환경 악화를 초래했는지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구조로 정리하면 태움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괴롭힘이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의학적인 입증입니다. 괴롭힘만 있다고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결과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되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우울증, 적응장애, PTSD 등등 진단명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럼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재된 소견이면 좋습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태움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내원 시에 반복적으로 언급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처방이나 입원 기록, 증상의 중증도나 지속 기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연구, 사례 수준에서도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비난이나 완벽주의 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실제 태움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적절한 교육 지원 부재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누적돼서 자살로 이어졌다라는 구조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축은 결과와의 인과관계입니다. 만약 극단적 선택까지 간 사건이면 이건 그냥 자살이 아니라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서나 메모, 문자가 있겠죠. 병원에 다시는 가기 싫다, 선배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등등 태움과 절명감을 연결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의 진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의 상태, 출근을 두려워했다, 선배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다 라는 진술이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 산재 승인 사례와 판단 논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지훈 간호사님, 박선욱 간호사님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라고 본 점은 이후 유사 사건의 입증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도 병원 간호사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태움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태움이 정신질환, 그리고 판단 능력 저하, 그리고 자해행위로 이어졌다라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 태움은 더 이상 참아야 하는 문화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정신질환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와 입증 전략에 달려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녹음, 메신저, 근무표, 진단서, 진술서 등등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소개 변호사 조윤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